오늘 배송 가능. 이게 너무 무서워 진짜. 그래서 내가 쿠팡을 못 끊어요. 아무도 못 끊을 것 같은데요? 2027년까지 국내 전역을 100% 로켓 배송하겠다고. 그 다음날 오는 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쿠팡은 숨겨져 있는 니즈를 깨우친 거야. 남편 없이 살 수 있다. 쿠팡 없이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녀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 잘 살 걸 호스트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지 프리미어의 기자, 패션지 나일론의 편집장으로 일한 바 있는 김혜경입니다. 애니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반가워요, 애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 전문 뉴스레터 리테일톡의 편집장 이윤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다들 온라인 쇼핑 하시죠? 하다 뿐이겠어요. 숨 쉬듯이 하죠. 근데 약간 대표적인 건 쿠팡. 쿠팡, 컬리, 네, 네이버스, 네이버도. 네, 네이버도 전 자주 해요. 건기식은 네이버에서 많이 올리고요. 사요. 오 올령.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슈퍼 아저씨한테 오비 맥주 맞아요, 5병하고 맞아요. 그 옆집에 치킨 좀 맞아요. 갖다 주세요. 엄마 맞아요. 아빠 이렇게 시키면 그게 우리가 이제 배달의 시초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쇼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특히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해주신 쿠팡. 얘기를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압구정동의 노아 베이커리. 치아바타.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성수동 가서 네. 밀도 아시죠? 유명한 식빵, 밀도 식빵. 그리고 요거 이제 식빵. 아웃백 그 저기 부시맨 브레드 있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갔다 왔어요? 성수 치고 압구정 치고 우리 동네 신라면가 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누르면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뭘로? 쿠팡. 쿠팡 프레시. 네. 쿠팡에서 밀도를 먹고 노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맛있는 빵을 준비한 이유는 이거는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뭐 그냥 드셔도 너무나도 맛있는 빵이지만 이거를 이 올리브 오일에 좀 찍어 드셔 보십사. 이게 보세요. 그냥 올리브 오일 자체가 너무 향긋하고 맛있어서 그대로 그냥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발사믹도 요즘 뭐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백화점 가면 뭐 수십 가지가 막 뭐 몇 년 산 막 거의 막 위스키처럼 막 몇십 년 산 이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장난 아닌데요? 너무 맛있다. 이게 바로 꼬르티호 스페인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게 정말 고급이에요. 이 향 자체가 약간 풀 씻어가지고 왜 우리 그 물기 털잖아요. 그 다음에 딱 접시에 올랐을 때 탁 올라오는 그 풀향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빵에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프레시해요. 네. 약간 이 생식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말 왜 그냥 생으로 짠 오일 있죠. 딱 그 향. 계속 먹게 되네. 이거 그냥 크래커 찍어 먹어도 좋고. 그래서 내가 쿠팡을 못 끊어요. 아무도 못 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이커머스 우리는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남편 없이 살 수 있다. 쿠팡 없이 살 수 있다. 당연히 남편 없이 살죠. 우리 남편은 이 컨텐츠를 보지 않는다. 남편은 바쁜 걸로. 아니, 남편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쿠팡은 없으면 진짜 못 살겠다. 남편이 새벽에 물을 갖다 주지 않아요. 남편은 자요. 쿠팡은 갖다 줍니다. 그냥 그게 아주 그냥 기본은 심플한 우리의 이유예요. 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욕구와 니즈를 계속 알람으로 뭔가 이렇게 막 곳곳에서 보는 곳에서 계속 띄워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씩 하세요, 쿠팡? 일단 우리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1일 쿠팡. 일일 쿠팡? 저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온라인으로 더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네. 하루에 뭐 많을 때는 3번도 이용하는 것 같고 네, 왜냐면 네. 그건 그냥 원클릭으로 단건당 다 주문이 무료 배송 가능하잖아요. 주문했지만 또 까먹은 게 있으면 또 바로 또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루 3-4번도 했던 것 같아요. 와우. 네, 와우 회원이죠. 나도 와우. 네. 도시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작년 한 6개월 동안 시골을 유랑을 했어요. 근데 남도 쪽을 막 유랑을 하고 제주도에서 보름 살기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시골 살 때 진짜 좋았던 게 쿠팡이 하루 만에 와요. 하루 만에요? 네.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물류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구비가 돼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고 쿠팡 때문에 시골 살이 가능하겠다는 완전 땅땅땅 하고 올라왔어요. 확인하고.
우리가 이커머스를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쿠팡으로 몰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퀄 그냥 쿠팡.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수치상으로 따져봐도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그 기준은 네. 딱 온라인 쇼핑 시장만 하는 건 아니고 무점포 채널이라고 네, 해서 네, 네.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방문 판매, 홈쇼핑 이렇게 점포가 없는 네.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무점포라는 방판. 이제 방판. 그러네요. 우리 친숙하잖아. 점포가 옛날에 없네. 화장품 우리 아우 주다낙. 그 시장이 온라인 채널 비중이 훨씬 이제 높죠. 근데 네. 그 시장이 한 147조 정도? 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쿠팡이 작년 매출이 41조? 우리나라 41조. 이제 하나로 하면 41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무점포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그러네요. 그러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홈쇼핑 다 합쳐서 그 합친 채널의 전체 시장에서 쿠팡이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매력이 오늘 밤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누르면 오늘 배송 가능. 이게 너무 무서워 진짜. 코스트코 회원에 이어 쿠팡 회원을 또 가입하셨다는 소문이. 와우. 나 카드도 있다우. 와우.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럼 배송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방판이야 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홈쇼핑도 어차피 그 유통으로 해가지고 당장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면 오잖아요. 근데 쿠팡은 어떻게 오늘 저녁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쿠팡에서 직매해서 배송하는 게 이제 로켓 배송이니까 로켓 그거는 배송, 로켓 배송. 정말 그날에도 오고 그 아침날에도 오는데 온라인 쇼핑몰들은 그 제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류센터에다 보관을 하고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 배송을 하잖아요. 네네네. 쿠팡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그 도심에다가 물류센터는 보통 되게 크잖아요. 그쵸, 막 10,000평도 막 넘고 막 2,000 그러잖아요. 이런- 풀필먼트 센터는 고객에게 라스트메일 배송으로 가기까지 모든 주문 배송 처리 포장까지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개념을 이제 쿠팡이 이제 우리가 정착을 시킨 건데 그렇게 곳곳에 작은 물류센터를 기지처럼 허브앤스포크라고 해서 이렇게 점이 딱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그런 개념이 이제 아마존부터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허브앤스포크로 해서 배송이 빨리 이렇게 될 가능할 수 수 있게. 있도록 그거를 이제 구축을 거의 우리나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며칠 전에는 제주도도 다 이제 커버 가능하다고 그런 물류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송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그거 봤어요? 2027년까지 국내 전역을 100% 로켓 배송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거 막 설치하느라고 엄청 적자였었다고. 처음에 사실 쿠팡이 창업을 했을 때는 티몬이나 네. 위메프 같은 네, 비슷한 네. 그런 있었어요. 포맷이었는데 네, 맞아요. 약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조금 바꾸면서 2014년에 다 우리 로켓 배송 하겠다. 근데 쿠팡도 약간 굴곡이 있지 않았어요? 굴곡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지? 그 극복을 했으니까 지금 구축이 된 거잖아요. 굴곡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적자 상황 네, 말씀하시는 버틴 거죠.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네, 봐요. 확신이- 왜냐하면 소비자들 자체도 우리 네. 고객들조차도 그 다음날 오는 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고객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니즈였던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소매업체들은 리테일러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 그게 원래 그 목표인데 이 쿠팡은 숨겨져 있는 니즈를 깨우친 거야. 그걸 깨운 거예요. 선구자네, 선구자. 난 많이 감추고 있었네. 나 그게 지금 다 일어났어. 지금 나의 모든 구매 효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이 중요할 수 있죠. 뭐니까 막 예전에 아마존에서 시켜도 며칠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는 빠르게 배송해주는 가치가 굉장히 높고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지가 있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걸음만 나가도 편의점 있고 슈퍼마켓 있고 대형마트도 곳곳에 막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급한 물건 있나? 내일 아침에 배송 받을 필요가 있나?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거를 쿠팡이 정말 영리하게 시작을 한 것이 새벽이나 당일 아침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누가 가장 필요로 할까?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 그치, 못 움직이는 엄마. 밖에 나갈 수 없어. 아이도 어리고 본인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되면 나가지 못해. 옛날에는 포대기 매가지고 기저귀랑 분유 사러 나가고 그랬어야 되잖아. 유통업계 지금 패러다임을 이제 쿠팡이 바꾼 거죠.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로켓 배송이 이슈가 되고 했을 때도 소매업계에 이게 계신 분들은 이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완전 과연 크게 미쳤죠. 크게 파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켜본 거죠. 지켜봤는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여기 이제 락인되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애기 엄마들한테 이제 기저귀, 분유 이런 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배송을 해주는데 그때 또 하나 쿠팡이 딱 그 중점을 찍었던 게 기사분하고 우리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배송 기사분이 막 편지도 쓰고 맞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때 이제 직접 전달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서 또 행복한 거예요. 맞아. 그런 라스트 마일의 가치를
이제 쿠팡이 주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나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데 미안해요가 너무 쉬운 거. 그게 완전 맞아요. 쿠팡 반품입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가져갔습니다 하고 또 이게 또 띵동 와.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쿠팡은 소매 기업이 만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 만족시킨다고 봐야 되는 게 배송 일단 빠르고 가격 최저가잖아요. 항상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해서 최저가 설정하죠. 원터치 클릭도 거의 뭐 최초로 시도를 했었고 네. 상품 종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편집장님 다이나믹 프라이싱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쿠팡 사실 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그냥 덜컥 사지 마세요. 이렇게 담아뒀다가 특히 약간 고가의 것을 살 때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이제 그런 거대 이커머스 기업들에서는 이게 쓰는 가격 정책이라고 맞나요? 맞아요. 맞죠? 아마존이 제일 먼저 했어요. 원래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고. 가격을 변동시키는 게. 왜냐면 우리 경쟁사의 가격을 보고 걔네보다 비싸면 안 돼. 24시간 경쟁사의 가격을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낮추면 우리도 내려. 근데 재밌는 거는 고객사의 가격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구매 이력, 재고 상황, 그다음에 이 상품이 지금 인기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반영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AI가 바꾸는 거예요. 쿠팡을 그냥 지금 뭐가 필요해서 덜컥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음료도 1,670원 할인 적용됨. 지금 사면. 근데 4일 남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4일 안에 사야 돼 내 마음은. 근데 이거 말고 원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생필품도 주식 보듯이 주식 주가 보듯이 이렇게 계속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네. 이게 최저가가 맞을까가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맞아? 맞아. 더 싸게 살 순 없는 거야? 쿠팡 가격 변동 이렇게 치면 앱을 보여주는 앱이 있어요? 앱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100만 다운로드 이상 된 사람은 우리 쇼핑 요정은 꼭 그거 까셔야 돼. 몰랐네. 이름이 폴센트. 인공지능이랑 막 대화하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 화장대를 보고 있었어. 그럼 딱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간의 어떤 가격 변동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최저가에 사는 게 맞구나를 딱 인지할 수 있고 그래프가 낮을 때보다 올라가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 사야 돼. 아니 이거 공부하면서 요번에 알아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까지 가격 비교를 하면서 사진 않거든요. 나도 그냥 특히 웬만하면 사요. 보고 있을 시간이가 없어. 아니 근데 그런 거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낮은 가격의 거는 허들이 없지만 좀 비싼 가격대는 10만 원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가를 살 때는 더더욱이 그렇게 가격이 달라진다는 걸 인지해서 밤보다는 낮에 쇼핑하시고 주말보단 주중에 쇼핑하시래요. 메아리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좋은 팁인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로켓 프레쉬가 생겼을 때 그래도 나는 이게 먹는 건데 눈으로 봐야지 못 믿어라고 생각하고 되게 늦게 접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즘에 약간 유통 쪽에서 고시장을 다 노리지 않아요? 신선식품, 백화점 수준의 막 이런 거를 되게 막 개발을 많이 한다 그러던데 투자도 많이 하고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비식품은 가격 비교가 너무 투명하고 이제 비식품 사러 일상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휴지 같은 거 사러 대형마트 오는 고객들이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대형마트를 이용해도 대형마트 몰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를 온라인과 차별화해서 우리의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신선식품인 거예요. 그 오프라인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기업들도 신선 잘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산지에서의 직소식 노하우와 그런 거래선들에 대한 것들이 자산이 쌓여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선식품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최근 대형마트들은 아예 포맷 자체를 신선식품 강화형 해서 뭐 그로서리 강화형 매장으로 뭐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그렇게 리뉴얼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 쪽에서도 신선식품을 왜 요즘 또 이렇게 강조되고 많이 취급을 하냐면 온라인 시장도 저희가 이미 성장을 많이 했어요.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미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다가 코로나 때 완전 점핑을 했어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성장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분을 코로나 그 전에 뭐 또 신종플루도 있었고 땡겨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확 올라간 거죠. 쿠팡은 여전히 막 고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온라인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한 영역이 이제 신선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좀 약했던 게 그렇죠. 럭셔리랑 뷰티
뷰티 이런 쪽이 많이 약했는데 김고은 광고 모델로 해서 예, 그게 되게 오랜만에 그 광고 모델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럭셔리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뷰티 오프라인에 매장 없는 것도 되게 약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 보완하는 행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을 하듯이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파구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뭐 테무고 무슨 알리고 맞아요. 나 그래서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쿠팡 이기겠는데 싶었는데 내가 한 3주 가까이 기다려 보니까 아예 쿠팡 절대 못 이긴다. 나는 못 참는다. 근데 그 테무 알리 들어오면서 디스커버리 쇼핑이라고 계속 탐색하는 즐거움, 뭐 놀이처럼 즐기게 하는 게임처럼 즐기게 하는 그런 쇼핑이 약간 온라인 쪽에 요즘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제 AI 스타일리스트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쇼핑을 놀이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종이 인형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걸어서 입혀봤다, 저거 걸어서 입혀봤다. 그게 나한테로도 되는 거야. 결국 그러겠지, AI가. 살을 빼세요. 예전에는 의류를 온라인에서 산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찝찝했잖아. 입어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커머스 기업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버추얼 맞아요. 쇼핑이라고 해서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입도 하고. 쿠팡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매 기업이 아니라 테크 기업이다. 기술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건을 사는 곳이면 그냥 소매 업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물론 소매 기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테크가 우리의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아마존이 먼저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쿠팡이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를 리테일 업계 확 끌어오면서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매 업계 AI를 비롯한 모든 기술적인 발전 상황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로켓 배송 뭐 이런 거를 이길 뭐랄까 경쟁망 같은 거는 없나요?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쇼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마트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마트도 그나마 이제 물류센터 있던 거를 이제 CJ의 운영을 이제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략상의 변화가 왔고, 그 대신 이제 매장을 활용해서 O2O로 강화할 예정이고, 네이버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이제 커머스가 많이 강화되고는 있고, 이번에 별도 앱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 위주로 쇼핑 앱을 이제 개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추천 기능을 강화할 거다. AI가 자신 있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일깨우는 쇼핑을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인 거예요. 그럼에도 네이버는 직매입하지 않고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쿠팡에 비해서는 조금 적잖아요. 쿠팡은 본인들이 물건을 직접 매입해서 물류센터에다 놓고 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는, 그래도 네이버 배송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내 도착 보장 이런 서비스 해보면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쿠팡의 단점은 없나요? 비니루? 제가 그냥 거슬리는 거는 그냥 그 포장? 내가 뭐 웃기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냥 그 회색 비닐 포장. 저도 약간 쿠팡은 뭔가 이렇게 트집 잡거나 뭐 바라는 게 없어. 쿠팡 아저씨가 너무 바빠서 던지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개가 놀래는 거?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잘 생각해보면 돈도 쿠팡으로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컨텐츠를 쿠팡 관련된, 이게 만약 쿠팡에 있다 그러면 얘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링크를 걸어놓으면 나한테 수수료가 오잖아. 나 그것도 몇 개 사봤어. 쿠팡이 고객에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단점을 말하라고 해도 뭐 배송한 거 그냥 던져놓는 거 정도? 너무 좋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만큼 고객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조금 그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쿠팡에서는 거의 최저가 보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만큼 맞아요. 그 쿠팡 안에 입점한 회사들 간에도 가격 경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쿠팡에 PB로 납품하는 기업들은 성장한 사례도 많긴 하지만 쿠팡하고 거래하면서 그렇게 마진 확보가, 어느 정도 마진이 조금 나와야 제조사들도 연구 개발에도 투자해가지고 신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너무 이제 저마진 구조에다가 그러니까 매출 볼륨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져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결국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윤 추구가 존재의 목적인 건데, 뭐 나야 뭐 좀 싸게 사고 뭐 편하게 받고 뭐 다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협력사 소위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배달비도 떼야 되고 쿠팡도 떼야 되고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살아남자니 거기 발은 걸치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그래 고객하고 닿을 기회가 더 많은 거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려야 하는 브랜드 기업들은 쿠팡과 사실 거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어려운 그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도 지금 또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뭐 TMF 사건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의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쿠팡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쿠팡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가격도 최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을 보전하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매출은 확보가 돼도 수익 면에서는 사실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시켰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반품, 환불 조치를 된 반품 제품들도 약간 중고로 다시 플랫폼 안에서 판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반품 배송 더 싸게 판매한다라는 맞아요. 메뉴 보신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손상된 물건이 아닌데도 한번 이렇게 반품되면 물건 가치가 이제 저하가 되니까 마진이 더 낮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딱히 대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쿠팡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고객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라고 부르거든요. 쿠팡이 거래하는 거는 고객도 있지만 또 왼쪽에는 기업들, 브랜드사들도 있고 그리고 쿠팡도 이 브랜드사들한테 광고비도 받고 또 물류 수수료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익도 어느 정도 또 챙겨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쿠팡이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커나갈 기업이니까 너무 업계에 계신 언니야의 입장으로 말씀. 동반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됐을 때 상생인 것 같아요. 실제 동반 성장한 사례들도 많아요. 곰곰 PB 브랜드 만든 기업들 중에서는 곰곰 우유 맛있어. 그거랑 푸실리 샐러드. 그게 이제 진정한 상생인데 꼭 PB가 아니더라도 그냥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판매자가 그냥 나는 물류만 이용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을 해서 쿠팡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한번 뭐 배송기사 분들의 처우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면 좀더 좋지 않을까. 책임감 있는 직원. 근데 아직 쿠팡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더 지금 올라갈 가격이. 수도 있다. 지금이 아마 한 2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더 조금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쿠팡이 계속 적자다가 분기별로 이제 매출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2022년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2022년. 기준으로 흑자를 낸 거예요. 영업이 흑자를 냈고 연간으로 했을 때 처음 흑자는 작년에 사실 냈어요. 아니 작년이 아니죠. 한 해 바뀌었으니까 2023년에 냈어요. 한 6천억 좀 넘게 이제 영업이익을 냈고 그때가 굉장히 업계에서 정말 놀랐죠. 우리는 쿠팡은 계속 적자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버티면서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무슨 OTT하고 뭐 이츠 사업도 벌리고 근데 그것도 그 와중에 꾸역꾸역 그게 될 때까지 아주 그냥 무던하게 버티고 버텼는데 버티고 나니 이게 진짜 된다고? 쿠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할 때는 좀 부실한 것 같고 점점점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이것도 아마존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충 그냥 실험적으로 테스트 한번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그러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드랍하면 되거든요. 근데 쿠팡도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도전해서 근데 쿠팡은 성공률이 아마존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경제지에서 3월 초에 약간 발표한 거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무슨 기업에 아마존이 8인데 얘가 2위였어요. 깜짝 놀랐어. 아마존을 이기다니 뭐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지금 국내 다른 유통 기업들의 다 모델이 지금 로켓 배송이잖아요. 이름만 다 다르게 해갖고 반짝 배송, 뭐 샛별 배송, 지금 배송. 마트나 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면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쿠팡은 없는 게 없어. 내가 얼마 전에 방문의 손잡이가 하도 이제 이걸 해가지고 막 까진 거예요. 이런 무슨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가려버리면 어떨까? 칠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리콘 커버가 있어. 근데 없는 게 없어. 뭘 찾아도 하여간 있어. 하여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고 가장 자주 방문하는 플랫폼이 쿠팡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직매판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버처럼 판매자가 그냥 하나 개설해서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쿠팡에 뭔가 이렇게 발을 거쳐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나운서님이 쿠팡 있어야 되냐 뭐 질문 주셨던 거 있죠. 처음 질문. 제가 그때 이게 얘기할 거리인가 이랬었잖아요. 얘기할 게 없는 거 같지. 모두가 너무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추려볼까요, 각자? 나는 쿠팡은 공기 같다. 숨 쉬듯이 그냥 쿠팡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코스트코보다 약간 코멘트가 온화하네요. 그러면 쿠팡 트레이더스 당연히 쿠팡이죠. 예.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도 쿠팡 자주 이용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업계 시각에서 보면 쿠팡은 점점 이제 슈퍼앱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쿠팡은 단순히 리테일러라고 보기에는 영역이 너무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 판매하면서 대형마트 시장을 잠식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쿠팡 이츠 통해서 뭐 그 배달 그쪽도 침투 최근에는 럭셔리 강화하면서 백화점 시장도 지금 하고 있고 뷰티 쪽 강화하면서 그 올리브영이라든지 드럭스토어 채널도 지금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 OTT까지 결합을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리테일러의 영역은 넘어섰고 여기에서 쿠팡이 안주할 것 같지 않고 더 나아갈 뭔가 것 더 리테일 이외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정말 생활 인프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오네요. 공기와 같은 슈퍼앱.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다.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은 그 빨래터에서 너무 조선시대 얘기지만 빨래터에서 했던 게 우리 이제 세탁기가 하고 있고 엄마들의 설거지를 식기세척기가 하고 우리가 두 발로 장 보던 것을 이제 쿠팡이 누르면 해주는 점점 세상이 그쵸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얘기도 되게 재밌네요. 네, 지금 태어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내가 내과에서 손 호호 불면서 속옷을 빨지 않아도 돼요. 너무 고마워. 정리하시죠. 자, 이번 주는 이벤트 없나요? 정리가 됐고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처음부터 궁금하셨죠, 우리 메아리 분들이. 꼬르티호. 네, 스페인 올리브유. 정말 프레시한 고급 올리브유를 이번 편에서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되시니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던져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음에 요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아니면 야, 나 요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조사해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또 콘텐츠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일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요거. 보고하겠대. 요것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소중한 자리.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메아리들뿐만이 아닙니다. 네. 보고 계시는 많은 광고주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4050 대한민국 여자분들한테 이거 너무 딱이다. 오세요. 네, 저희가 다 흡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요. 보고 계신 우리 메아리 분들도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떼꾸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